월급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부업이나 창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이템이 없다. 좋은 아이템 없을까? 저도 옛날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명확한 사업 아이템도 없다. 이런 분들, 아니면 사업이나 부업에 관심은 있는데 도대체 뭘 시작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좋은 아이템 100개 이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한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돈 없고 빼고는 사람이 해야 하는 사업 아이템 첫 번째, 노동력을 베이스로 한 사업을 해라.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자기 남편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서로 이야기가 잘 맞을 것 같다는 거죠.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부터 회사에서 엑셀을 좀 잘 다룬다고 소문났던 사람이래요. 근데 어느 날 취미로 엑셀 매크로를 올려가지고서는 크몽에다가 올려봤더니 이게 잘 팔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직원들까지 고용해서 엑셀 자동화 매크로를 중소기업들한테 판매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걸로만 월에 한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벌면서 회사 때려치우고 그냥 이걸로 먹고 살까? 막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되게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업 초보일수록 이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이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노동력 베이스의 사업이 있고요. 이제 자본력 베이스의 사업이 있습니다. 노동 베이스는 로고 디자인, 영상 편집, 컨설팅, 아까 말한 그 엑셀 매크로 이런 것처럼 내 어떤 스킬로, 내 스킬과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반면에 자본 베이스는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통업을 한다,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아니면은 에어비앤비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자본 베이스의 사업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사업을 자본 베이스의 사업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전 에어비앤비, 파티룸, 단기 임대 이런 걸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자본 베이스 사업은 일단 첫 번째로 투자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투자비가 적게 드는 거라고 해도 단기 임대, 파티룸 이런 건 투자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투자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 스토어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1만 원짜리 향수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향수를 1만 원에 팔고 있죠. 근데 여기에 원가가 3,000원인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랑 광고비랑 이런 거 따지면 한 2,000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순이익이 5,000원이 남겠죠. 순이익률이 50%야. 되게 좋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향수를 하나 팔았어요. 이제 사업을 확장해야 되니까 어째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향수를 2개를 사서 팔아보자. 하나는 잘 팔렸으니까 2개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원가가 3,000원이었잖아요. 곱하기 6,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6,000원이. 근데 내가 아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향수 하나 팔아서 번 돈은 얼마였어요? 5,000원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업을 확장하려면 내가 번 돈보다 더 큰 돈을 써서 재고를 구해야만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잘 팔리고 사업을 늘려나갈수록 내 돈을 점점 더 많이 넣어야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말 왕초보라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약간 시작할 때 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없고 빽이 없을수록 노동 베이스의 사업을 하는 게 좋구나 라고 느낀 거고요. 그래서 노동 베이스의 사업은 일단 재고가 없죠. 그리고 초기 비용도 들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해도 그냥 시간만 날릴 뿐이에요. 돈이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비록 제가 에어비앤비 강의도 팔고 있고 에어비앤비로 돈을 먼저 벌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난 돈도 없고 백도 없다, 그냥 자본금이 아예 없다, 그러면 무조건 노동 베이스 사업으로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기술이나 재능이 없어. 아까 제 친구의 남편은 엑셀을 잘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기술이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사업의 특징 두 번째를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해라. 이번에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했던 노동 베이스의 사업은 에어비앤비 강의 판매였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에어비앤비 강의를 팔 만한 사람일까? 사람들이 이 강의로 도움을 정말 받을까? 이걸 원할까? 사주긴 할까? 이런 의심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제가 작게 시작을 해보자. 처음부터 막 강의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자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내가 에어비앤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자책을 써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전자책을 보고 도움 받았다,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후기들이 좀 쌓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한번 내가 강의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스몰 스텝으로 이제 강의를 런칭하는데 이거를 이제 줌으로 하겠다, 첫 번째. 그리고 100% 환불해주겠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라도 마음에 안 들었으면 100%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내걸었어요. 이러면은 또 이제 두 번째 내야 할 스몰 스텝을 한 거예요. 줌 강의니까 내가 그냥 줌만 있으면은 되고 준비할 게 따로 없잖아요. 돈 들 게 없잖아요. 그리고 100% 환불해주겠다고 하니까 나도 팔면서 부담이 없어요. 내 강의가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 강의에 20명 이상의 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주신 분들 중에 강의를 다 듣고 환불받은 분은 아예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환불해야겠다 뭐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강의 듣고 환불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 상품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녹화 강의까지 런칭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가격도 조금 올렸고요.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나가서 지금은 강의 판매로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처음에 영상 편집 능력이 별로 없어요. 실력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일단 엄청 싸게 영상 편집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원래 시장에서 단가가 뭐 영상 한 편에 5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2만 5천 원만 받고 해줘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뭐 실력이 없고 포트폴리오가 없고 리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싸니까 구매하는 손님들이 생길 거고 이 구매한 손님들이 내가 잘해줬으면 또 좋은 리뷰를 남겨주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실력도 점점 늘고 내 리뷰도 점점 늘고 나의 포트폴리오도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가격도 올려받을 수 있고 사업의 크기를 점점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스타트업 용어로는 MVP라고 불러요. 최소한의 기능만 갖고 있는 테스트용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함 어플리케이션인 리멤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어플이 내 명함에 내가 받은 명함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 사람의 전화번호, 이름, 직장, 주소 이런 게 다 등록이 되는 어플인데요. 처음에는 이 어플을 만들 때 이런 정보 타이핑을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명함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여기서 이제 리멤버 직원이 보고선 이 사람 명함 이름은 정상일, 뭐 전화번호는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일일이 사람이 타이핑했단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막 이거를 자동으로 읽어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지 쓸모가 있을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작은 제품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주 작은 시작을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취미야 그러면 크몽에다가 한번 그림 그리는 거 올려보고 내가 뭐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당장 못해도 배워보면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영상 편집하는 거를 한번 크몽에다 올려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싸게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또 찾아주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점점 더 이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요 주제랑 이어지는데 세 번째 창업 아이템의 특징, 망해도 상관없는 걸 골라라.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려 볼게요. 이때 처음에는 제가 되게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위탁 판매 같은 거 하면은 사실 마진율이 막 10%,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씨 나 이거 싫다. 난 돈 많이 벌 거니까 처음부터 제조를 해버리자. 그래서 내가 내 브랜드 제품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팔아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조를 하려고 하면 최소 주문수량이 보통 아무리 적어도 1000개, 일반적으로 막 2, 3000개가 돼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는 초보잖아요. 이런 초보가 이렇게 막 3000개를 주문을 해서 만들어 놨다가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일단 재고가 쌓여있죠. 그리고 이게 팔리지도 않죠. 창고비는 계속 나가죠.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지금 초보잖아. 셀링을 온라인으로 한 번도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없을수록 초보일수록 망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한다면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위탁 판매를 통해서 이거는 위탁이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내 실력을 조금씩 키우는 거죠. 뭐 아니면은 사입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재고 부담을 한다고 해도 막 2000개, 3000개가 아니라 10개, 20개, 뭐 많아봤자 100개 요 정도의 소규모로만 사놔가지고서는 이게 잘 팔리는지 어떻게 해야지 팔리는지를 내가 테스팅해보고 내 실력을 키운 다음에 이거를 늘려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이면은 실패해도 손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 실력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에어비앤비 창업도 약간 요 3번이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제가 늘 얘기해드리지만 공급이 부족해요. 왜냐면은 너무 창업하기가 힘들고 조건에 맞는 집이 없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지간히 잘 해놓기만 하면은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창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으러 다녔어도 창업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물건이 없으니까. 근데 어때요? 창업이 안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막 두세 달을 부동산 다니다가 에어비앤비 창업을 못했어. 그러면 뭐가 돼요? 망한 거죠? 근데 망했는데 어때요? 내 돈은 하나도 잃은 게 없어요. 그냥 물론 내 시간을 좀 버리고 좀 뼈 아프긴 하지만 그냥 내 돈 하나도 잃은 거 없고, 원래 막 일반적인 오프라인 사업들 하려면은 막 스터디 카페 이런 거 2억 원, 3억 원 들여가지고서는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내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그 마음가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에어비앤비를 창업할 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여러분, 초보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는 거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자전거를 연습한다고 생각해봐요. 처음 타려고 하면 당연히 막 쓰러지겠죠, 계속. 근데 내가 자전거를 처음 타는데 연습을 외나무 다리에서 해. 쓰러지면 바로 물에 빠져. 이러면 뭐 자전거 실력이 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타지도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부터 막 너무 거창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진짜 내가 실력이 없는 만큼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소규모의 사업부터 도전을 해보셔라. 브랜드 판매를 하고 싶으면 우선 위탁 판매를 해보시고, 모텔을 해보고 싶으면 우선 에어비앤비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란 거죠. 지금까지 이런 세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여전히 뭘 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약속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 아이템 100개 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바로 프리랜서 마켓들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크몽, 타링, 프립 뭐 이런 데인데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막 수백 개의 카테고리가 다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쩌시면 되냐, 이 수백 개의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내가 보기에 요거 좀 나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좀 관심이 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추려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프리랜서 마켓들에 올라와 있는 아이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노동 베이스의 사업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고 걱정도 없고,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게 막 대기업이 들어올 시장이 아니고 작은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도 덜하죠. 게다가 사람들이 이미 요 크몽 이런 데 막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검증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쓸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이템을 고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실패할 일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해라. 두 번째,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해라. 세 번째, 망해도 상관없는 사업을 골라라. 그리고 이런 사업 아이템들은 크몽, 타링, 프립 이런 프리랜서 마켓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으려면, 내가 불완벽해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실패해도 상관이 없는, 망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만 내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작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초보자예요. 우리가 막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할 때 그냥 처음부터 바로 수능 시험 보면 이게 점수가 잘 나오겠어요? 모의고사도 봐보고 맘 편하게 막 여러 가지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이러다가 수능 시험을 봐야지 그래도 수능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하실 때 무조건 나만의 모의고사를 만들어 보세요. 절대 바로 수능 시험장으로 뛰어가지 마시란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막 욕심나가지고 바로 돈 벌고 싶고 바로 큰 돈 벌고 싶어가지고 바로 수능 시험장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망해도 상관없는 거를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 지금 제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 부업인데요. 이 에어비앤비 부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창업을 하면은 그래도 돈이 괜찮게 벌리고, 이제 창업을 하기 전이 문제인데 그거는 창업에 실패해도 뭐 돈 잃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 부업이 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관련 영상 올려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 영상뿐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사업과 부업을 하면서 느낀 다양한 점들, 그리고 실용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채널에다가 올려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